할머니, 오늘도 멸치 10박스 맞죠? 오늘 멸치가 유난히 크네요. 좋은 날이에요. 저 연세에 저 많은 멸치를 어디다 쓰시는 거지? 혹시 할머니, 멸치 장사라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말이야, 멸치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 반짝이는 게? 뭐가 반짝였는데? 햇빛에 반사되는 게 있었어요. 멸치만으론 그렇게 반짝일 리 없잖아요. 혹시 멸치 말고 다른 걸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 누구야? 민영 씨, 왜 여기에?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건 아니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조차 새벽 정적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조용히 움직였어요. 77살 교직에서 은퇴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의식처럼 시작됩니다. 정숙의 집은 언덕 중턱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0여 년 된 집이지만 정원의 국화꽃들이 아직 싱그럽게 피어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째 혼자 살고 있지만 집안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교사 시절 제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고 그 옆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색이 바래도록 놓여 있어요. 사진 속 젊은 정숙의 모습은 지금과 똑같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맑겠구나.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는 새벽 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하루를 시작하는 설렘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똑똑똑. 지팡이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걸음으로 어시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가 끄는 낡은 손수레는 이미 10여 년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예요. 바퀴가 조금 삐걱거리긴 하지만 정숙은 그 소리마저 정겨워합니다. 오늘도 함께 가자꾸나. 손수레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길을 걸으며 정숙은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집들, 가로등 아래 흩날리는 낙엽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겐 소중한 일상의 한 조각입니다. 특히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정숙의 표정엔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어요. 눈을 살짝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정숙은 잠들어 있는 집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김할아버지 집엔 불이 안 켜졌네. 어젯밤에 잘 주무셨을까? 박할머니 댁 대문 앞에 우유병이 또 쌓였구나.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동네 모든 이웃을 살피는 마을 이장 같았어요. 하나하나 신경 쓰고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정숙 할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상인 이민영이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번쩍 들어 인사를 건넵니다. 50살의 그는 이 시장에서 10여 년째 멸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시작하는 정숙만큼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민영의 가게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점포입니다. 늘 정갈하게 정리된 멸치들이 크기별, 종류별로 나뉘어 진열되어 있고 가게 앞엔 싱싱한 멸치, 직접 잡은 멸치라고 쓰인 손글씨 간판이 걸려 있어요.
간판 글씨는 그의 아내가 직접 썼다고 자랑하곤 했죠. 가게 안쪽에는 저울과 포장지, 그리고 늘 끓고 있는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영 씨도 정말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새벽부터 정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차분하고 온화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정중함이 묻어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 할머니 덕분에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돼요. 정말 시계보다도 정확하시거든요. 이민영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실제로 정숙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늦어봤자 5분을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늦게 와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기다리는 것 괜찮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정숙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작은 방울 소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오늘도 멸치 10박스 맞죠? 이민영은 이미 준비해둔 멸치 상자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크기별로 나뉜 상자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요. 가장 큰 멸치부터 중간 크기, 작은 멸치까지 각각 다른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도 같은 의문이 일었어요. 매일, 정말 매일 같은 양의 멸치를 사가는 이 할머니가 점점 더 신기해졌거든요. 혹시 할머니 멸치 장사라도 하시는 건 아니죠?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을 매일 사가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여전히 미소는 지고 있었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작아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이민영은 얼른 사과했지만 정숙의 대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필요한 곳이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했거든요. 정숙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멸치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크기도 고르고. 그녀는 멸치 한 마리를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보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멸치가 정말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항상 좋은 것만 골라드리고 싶거든요. 이민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정숙을 위해 매번 최고 품질의 멸치만 골라놨어요. 돈을 주고받는 동안 이민영은 정숙의 표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에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 이민영은 상자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정숙의 손수레에 올려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10개의 상자는 제법 무거웠지만 정숙은 익숙한 듯 능숙하게 정리했어요. 고맙습니다, 민영 씨. 당신도 오늘 장사 잘 되길 바라요. 정숙은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손수레를 끌고 시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숙이 향하는 방향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분명 그녀의 집은 시장에서 북쪽 언덕 위에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 남쪽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마치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네. 이민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정숙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술의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 순간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민영의 머릿속에는 정숙의 뒷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쪽 골목으로 사라져가던 그 급한 걸음걸이,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또 저쪽으로 가시네. 이민영은 며칠째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나타나서 멸치 10박스를 사간 후 집과는 반대 방향인 남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서두르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날은 특히 비가 내려서 시장에 손님이 뜸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평소보다 한산한 오후였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거나 뒷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엔 서로 모여서 차라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장의 일상이었어요. 정숙 할머니 이야기 좀 해보자. 옆 가게 생선장수 김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하나였어요. 나도 요즘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저 할머니가 매일 어디로 가시는지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계속 궁금했거든요. 건너편 건어물 상인 박순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시장 내에서 소문에 가장 밝은 사람이었어요. 집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데 왜 저쪽으로 가실까요? 이민영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매일 같은 패턴이에요. 멸치 사고 나서 바로 남쪽 골목으로 사라지시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멸치를 너무 많이 사가시지 않아? 김동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하루에 멸치 10박스를 어떻게 다 처리하시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맞아요, 맞아. 처음엔 장사라도 하시나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박순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면서 멸치 장사하는 사람 없거든요. 대화가 계속되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과일 장수 이영수, 떡집 사장 최민자, 반찬가게 운영하는 한정옥까지 모두들 평소 정숙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도 많고. 에이, 그럴 리 없어요. 최민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상한 일에 휘말리실 리 없어요. 하지만 이민영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궁금증 반, 걱정 반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 한정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들고 계신 상자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반짝이는 게? 이민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가 반짝였는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햇빛에 반사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멸치만으론 그렇게 반짝일 리 없잖아요. 한정욱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동수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멸치 말고 다른 걸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닐까? 다른 게 뭐요? 박순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동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노인분들이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민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숙이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표정을 보면 위험에 처해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늘 평온하시고 미소도 잃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더 이상하다니까요. 한정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자 사람들의 목소리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정숙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영은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신고하고. 그래, 그게 좋겠어. 김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할 순 없지. 조심해서 하세요. 최민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날 저녁 비가 그치고 난 후 이민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정숙을 몰래 따라가서 그녀가 정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멸치 상자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이민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 밤 이민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될 진실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내일 새벽의 추격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민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4시,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지? 이민영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어제 상인들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한정욱이 말한 반짝이는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5시가 되자 예상대로 정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익숙한 손수레 소리와 함께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이민영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봤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이민영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가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잠시 기다린 후 가게 앞에 놓인 멸치 상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이 미리 준비해둔 상자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민영이 자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뒀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확인한 후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게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상하다. 평소엔 저런 적이 없는데. 이민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숙은 항상 직접 돈을 건네주고 인사를 나눈 후에 가셨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정숙은 멸치 상자들을 손수레에 재빨리 올린 후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영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시장을 벗어나자마자 남쪽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민영이 며칠 전부터 목격했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골목은 생각보다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단독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가로등도 드물어서 어둠 속에서 정숙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면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이런 골목을 매일 다니신다고? 이민영은 놀랐습니다. 길이 험했거든요. 여기저기 움푹 파인 곳도 있고 배수로 뚜껑이 헐거워진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숙은 마치 이 길을 수십 번도 더 다녀본 듯 능숙하게 걸어갔습니다. 몇 분을 걸었을까요? 정숙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민영도 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정숙은 허름한 단독주택 하나 앞에서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그 집은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대문과 녹슨 우편함을 가진 전형적인 서민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정숙의 다음 행동이 이민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멸치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멸치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뭘 하시는 거지? 이민영은 목을 빼고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무언가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집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대문 틈에 꽂았습니다. 편지를 꽂고 난 후 정숙은 잠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민영이 지금까지 본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더니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어머, 또 누가? 노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노인은 상자를 들어 올리며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가 이런 걸 놓고 갔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영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숙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빈 손수레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구나. 이민영은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계속 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민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이제 정말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첫 번째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역시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숙은 똑같은 방식으로 멸치 상자 하나를 대문 앞에 놓고 편지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도 집 안에서 불빛이 켜지며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일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민영은 점점 더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문도 커졌어요. 도대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몰래 나눠주는 걸까요?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거치면서 이민영은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찾아가는 집들은 모두 비슷했어요. 낡고 허름하며 혼자 사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것 같은 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서 같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상자를 발견한 주민들은 모두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집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숙이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는 순간 가로등 불빛이 그것을 비췄어요. 이민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멸치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것은 분명 멸치가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지? 이민영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빈 캔을 밟고 말았어요. 딸그락. 새벽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이민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영 씨?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새벽 골목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민영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민영이 먼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킨 것은 자신이었지만 오히려 정숙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보였지만 곧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민영 씨,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혹시 일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이민영은 급하게 변명을 생각해 봤어요. 새벽 배송이 일찍 와서 나왔다가 우연히 할머니를 봤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따라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골목은 어떻게 오셨어요? 시장에서 꽤 멀잖아요. 산책 겸 걸어 다니다가요. 이민영의 대답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자신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누가 새벽에 이런 외진 골목으로 산책을 다니겠어요? 정숙은 이민영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수십 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거짓말을 구분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민영 씨,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건 아니죠? 이민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뒤통수를 긁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정숙은 안도한 듯 말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볼일을 마저 보고 가야겠어요. 볼일이요? 이민영이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정숙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아는 분께 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는 손수레 위에 멸치 상자들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민영은 이미 그 안에 멸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민영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숙이 더욱 경계할 뿐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민영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한 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다시 숨어서 정숙을 지켜봤거든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이민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어요. 이민영은 더욱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6번째, 7번째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상자를 놓고 편지를 꽂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정말 매일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민영은 점점 더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더욱 커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몰래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상자 안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8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숙이 상자를 열어서 뭔가를 정리하는 순간 가로등 불빛이 완전히 그것을 비췄어요. 이민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멸치 밑에서 무언가가 번쩍였거든요. 저게 뭐지? 이민영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 멸치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햇빛에 반사되는 금속성 물체 같았습니다. 동전? 아니면 다른 뭔가? 정숙은 그것을 다시 멸치 밑에 숨기고 상자를 닫았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대문 앞에 놓고 편지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지가 평소보다 두꺼워 보였어요. 집안에서 불빛이 켜지고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에 뭐가 쓰여 있는 거지? 이민영의 궁금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멸치를 나눠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9번째, 10번째 집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민영은 어떤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정숙이 찾아가는 집들은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이었고 모든 집에서 같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상자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집에서 일을 마친 정숙은 빈 손수레를 끌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민영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어요. 다시 들킬 수는 없었거든요. 정숙이 시장 근처로 돌아왔을 때 이민영은 재빨리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몇 분 후 정숙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이민영의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라도 했을 텐데 말이에요. 할머니. 이민영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멸치 안 사세요? 정숙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됐어요. 어제 산 것도 아직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민영은 아쉬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럼 내일 뵐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뭔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큰 일을 해내고 나서 지친 사람 같았어요. 그날 오후 이민영은 다른 상인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따라갔다는 사실은 숨기고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정말 멸치 밑에 뭔가 숨겨져 있었다고? 김동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이민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상한 일이네. 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내일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민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이민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숙과 마주쳤던 그 새벽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당황한 표정, 어색한 대화, 그리고 상자 안에서 번쩍였던 그 무언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더욱이 그 이후로 정숙은 평소와 달리 이민영의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또 안 오시네. 이민영은 텅 빈 가게 앞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어요. 1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던 정숙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니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정숙의 부재를 눈치챘습니다. 정숙 할머니 요즘 안 보이네. 김동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이상하다. 저분이 이렇게 안 나올 리 없는데. 맞아요. 뭔가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박순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민영 씨가 뭔가 아는 거 있어요? 이민영은 머뭇거렸어요. 자신이 정숙을 따라갔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진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서 장대비가 됐어요. 시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고 골목에는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상인들도 하나둘 일찍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민영도 멸치를 비닐로 덮고 정리하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가게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영 씨, 민영 씨. 급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가끔 멸치를 사러 오시곤 했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 할머니, 이 비에 왜 나오셨어요? 온몸이 다 젖으셨네요. 이민영이 깜짝 놀라며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옷은 물에 푹 젖어 있었고 회색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 그게 말이야. 너무 급해서 그래. 이씨 할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어요. 정숙이 그 사람 요즘 어디 갔는지 아나? 정숙 할머니요? 이민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숙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매일 와서 물건 갖다 주고 갔거든. 그런데 사흘째 안 와. 그래서 걱정돼서 찾아왔어. 이씨 할머니의 말에 이민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정숙이 여러 집을 다니며 뭔가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물건을 갖다 주셨다고요? 어떤 물건이요? 이민영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멸치야, 멸치.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집 앞에 멸치 상자하고 편지를 놓고 가더라고. 이씨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누가 그러나 했는데 편지에 정숙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것도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말이야.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민영의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게 드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그런 따뜻한 말들이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이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뭐가 있었어요? 이민영이 더욱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멸치 밑에 돈도 있었어. 봉투에 담긴 돈이 있더라고. 돈이요? 이민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상자에서 뭔가 반짝였던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이요? 적지 않은 돈이야.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되더라고. 이 씨 할머니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편지 내용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안 오니까 걱정되는 거야. 이민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이 단순히 멸치만 나눠준 게 아니라 돈까지 함께 줬다니요. 그것도 여러 집에 매일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 그분들한테도 다 갖다 주신 것 같아. 다들 정숙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씨 할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요? 이민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숙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닌지. 이 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민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숙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기도 했고, 동시에 그녀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정숙 할머니 집 주소 아세요? 알지. 언덕 위 붉은 벽돌집에 사시거든. 왜? 혹시 찾아갈 거야? 이 씨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네,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몸이 아프신 건 아닌지 확인해야죠. 이민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다.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이 나이에 이 비를 맞고 언덕을 오르기엔 힘들어서. 이 씨 할머니가 아쉬워했어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지만 이민영은 우산을 챙겨 나섰습니다. 이 씨 할머니에게 들은 주소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고 빗물이 흘러내려서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에 대한 걱정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언덕을 오르며 이민영은 생각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혼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숙의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 씨 할머니가 말한 대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이 언덕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긴 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평소보다 느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이민영이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더 크게 냈어요. 잠시 후 집안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숙이 나타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어머, 민영 씨? 이 비에 여기까지 어떻게?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칠 동안 시장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동네 분들도 다 걱정하고 계세요. 이민영이 진심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요. 이 비에 젖으면 감기 걸려요. 이민영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숙의 진짜 생활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아직 포장하지 않은 멸치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편지지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두꺼운 통장 여러 권과 현금이 담긴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민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다 들켜버렸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어딘가 안도감도 묻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이민영이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제가 대접해야죠. 정숙은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게 눈에 보였어요. 주전자를 들다가 잠깐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민영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들이 수십 장 놓여 있었어요. 모두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 박영희 할머니께, 이동진 할아버지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써진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 옆에는 작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각 봉투마다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양이 상당해 보였어요. 이민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니요. 할머니,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계시는군요.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이 차를 끓이며 뒤돌아봤습니다. 28가구예요. 우리 동네와 인근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28가구요? 이민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규모였어요. 그럼 매일 28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하루에 10곳씩 나눠서 다녀요. 사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요. 정숙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엔 5가구였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차를 끓이는 동안 정숙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었는데 꽤 심해 보였어요. 이민영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정숙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민영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숙이 차를 가져와 이민영 앞에 놓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예요.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말이에요. 정숙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그때의 기억 속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마음의 준비도 없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서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드셨겠어요.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말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씩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잘못 놓은 줄 알았는데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민영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혼자 사시니까 끼니 거르실까봐 걱정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라고 써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울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민영이 더욱 궁금해했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던 김순자 할머니셨어요.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당신도 혼자 사시면서 저를 챙겨주신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에
존경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두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분이 김순자 할머니예요.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었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매일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아플 때는 병원도 함께 가주시고. 정숙은 잠깐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했죠.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이민영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김순자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정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멸치를 선택하셨어요? 이민영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멸치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저에게 멸치국도 많이 끓여주시고 멸치볶음도 해주시고. 그래서 멸치를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민영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엔 어려웠어요. 직접 드리려고 하면 다들 사양하시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하느냐면서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몰래 놓고 오시는 방법을 생각하신 거군요. 이민영이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멸치 상자 밑에 생활비를 넣어서 놓고 오면 받는 분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마치 멸치만 받는 것 같으니까요. 정숙의 아이디어가 기발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이 통장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교사 시절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이에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도 있고요. 혼자 살면서 쓸 돈이 별로 없어서 계속 모아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쓰시면 할머니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이민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쓸 곳이 있어서 기뻐요. 정숙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정숙이 또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민영이 급하게 등을 두드려줬어요. 괜찮아요. 요즘 날씨 때문에 조금 그런 것뿐이에요. 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이민영은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정숙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며칠 동안 시장에 안 나오신 이유가 몸이 아프셔서인 거죠? 이민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니까 계속 나갔는데 사흘 전부터는 정말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민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이 아픈 몸을 이끌고도 다른 사람들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민영은 정숙의 집을 나서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정숙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정숙을 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이민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멸치 10박스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정숙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6시가 지나도 정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이민영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본 정숙의 상태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기 시작했어요. 민영아, 정숙 할머니 소식 들었어? 김동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이민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더라. 이웃집 사람이 그러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119를 불렀다고 해. 김동수의 말에 이민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이민영이 급하게 물었어요. 시립병원이라고 하던데. 너 혹시 어제 할머니 집에 갔었다며? 김동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이민영은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정숙의 비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허락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네. 혼자 계실 텐데 걱정이야. 박순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민영은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립병원은 시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가는 동안 내내 정숙이 걱정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정숙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민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정숙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민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이 눈을 떴어요. 이민영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영 씨, 어떻게 여기를?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괜찮으세요? 이민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산소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했습니다. 폐렴이래요. 며칠 입원해야 한대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네요.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민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민영 씨, 큰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이 멸치 배달하는 날인데. 할머니, 지금은 건강이 먼저예요. 그런 걱정 마세요. 이민영이 달랬지만 정숙은 계속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벌써 며칠 동안 못 갔는데 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정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민영은 정숙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녀에게는 그 일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할머니, 그럼 제가 대신 갈까요? 정말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멸치 상자에 편지하고 생활비 넣어서 돌아다니면 되는 거죠? 이민영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람이 오면 당황하실 텐데. 그럼 할머니 편지를 써주세요. 제가 대신 전해드린다고요. 이민영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제 집 열쇠 드릴게요. 이민영은 정숙에게서 집 열쇠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무엇을 가져다 줘야 하는지, 편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꼼꼼히 들었어요. 병원을 나온 이민영은 바로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어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준비물들이 있었어요. 정숙이 미리 준비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28장의 편지가 있었어요.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민영은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김철수 어르신께,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건강하세요. 박영희 할머니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걱정됩니다. 찜질 자주 해주세요. 모든 편지에는 각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민영은 정숙이 알려준 대로 멸치 상자를 준비했어요. 각 상자마다 편지와 생활비를 넣고 멸치로 덮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민영은 손수레에 상자들을 올리고 정숙이 다니던 길을 따라 걸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 헷갈렸지만 정숙이 그려준 지도를 보며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민영은 긴장했어요. 정숙처럼 조용히 상자를 놓고 편지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불빛이 켜지고 노인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상자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숙 씨가 아픈가 보네. 누가 대신 와줬나? 이민영은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거부감 없이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거치면서 이민영은 점점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상자를 받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마음의 위로였던 거예요. 다섯 번째 집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이가 또 이런 걸.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이민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숙이 이런 감동을 주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10번째 집까지 모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민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마치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이민영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에게 모든 일이 잘 끝났다고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이민영이 병실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영 씨. 어르신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모두들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민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영 씨, 혹시 제가 퇴원할 때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민영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퇴원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할게요. 그날 밤 이민영은 생각했습니다. 정숙이 하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이 일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민영은 매일 새벽 정숙의 집에서 멸치 상자들을 준비하고 28가구를 돌아다니며 배달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어요. 민영 씨,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씨 할머니가 상자를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정숙이 할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실 거예요. 이민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실제로 정숙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민영 씨도 이제 우리 동네 사람 다 됐어요. 이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 와서 어리둥절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져요. 이민영은 뿌듯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정숙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정숙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민영이 정숙을 대신해서 배달을 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김동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혼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셨다니. 박순이도 고개를 저으며 놀라워했어요. 상인들은 하나둘 정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수는 생선을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했고, 박순이는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과일 장수 이영수는 제철 과일을 추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도와야 할 것 같아. 떡집 사장 최민자가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 혼자서 이런 일을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야. 이민영은 감동받았습니다. 정숙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마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 퇴원했습니다. 이민영은 병원에 마중을 나갔어요. 일주일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정숙의 모습을 보니 안도됐습니다. 민영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정숙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민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혼자서 하시면 안 돼요.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르신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이민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모두 도와주고 싶어 해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이민영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정숙과 이민영이 함께 배달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민영은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이씨 할머니가 정숙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숙아, 많이 걱정했어. 이제 괜찮은 거지? 네, 다 나았어요. 앞으로는 민영 씨와 함께 다닐 거예요. 정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좋겠네. 혼자서 이런 무거운 일 하면 안 되지. 이씨 할머니가 이민영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두 번째 집에서도 세 번째 집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정숙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이민영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장에서도 변화가 더욱 커졌습니다. 상인들이 정말로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김동수는 싱싱한 생선을 추가로 제공했고 박순이는 직접 만든 반찬을 보태줬어요. 이영수는 달콤한 과일을, 최민자는 갓 만든 떡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정말 풍성해졌네요. 정숙이 상자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멸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모두들 할머니 마음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민영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들끼리도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정숙과 이민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김할아버지 댁에 며칠째 불이 안 켜져서 걱정돼요. 박영희 할머니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한번 가봐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숙과 이민영은 바로 김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감기로 며칠 누워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혼자 사시던 어르신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보다 서로를 더 많이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숙의 선행이 마치 돌멩이가 물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듯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민영은 정숙과 함께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게요. 예전엔 혼자서 조용히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어르신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이민영이 관찰한 것을 말했어요. 맞아요. 서로 챙겨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외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시장에서 여러 상인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정숙 할머니, 민영아, 고생했어. 내일도 힘내세요.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제 이민영과 정숙은 멸치 배달 콤비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항상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저녁 노을이 시장을 물들이는 가운데 정숙과 이민영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길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희망의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